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지금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차기 유력 주자로서 유일한 약점을 털어낸 만큼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반면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상고 이유로는 법리 오해와 체증법칙, 그러니까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검찰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는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인권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한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라도 유지였다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늦게 제출해서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이 대표가 전부 무죄이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죠. 그래서 재판 지연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이걸 꼽았고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겼다. 2개월 내 선고가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해 파기 재판도 할 수 있다. 파기 재판이라는 게 대법원이 이제 파기 환송을 하거나 파기 위송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판결하는 거거든요. 자, 여야가 뭐 또 반응이 엄청 엇갈립니다. 이재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 관련해서 최대 악재를 덜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은 지금 바뀌지 않는다 네. 생각하고요. 대법원 판결 물론 빨리 나올 수도 있겠으나 뭐 최대 3개월 6월 말까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조기 대선이 언제 이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기 대선 전에 과연 대법원 판결이 나올까? 이건 조금 이제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마음 놓고 달려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사실은 약간 이번 그 조기 대선 국면이 토끼와 거북이의 대결 양상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그야말로 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지 않는 한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 토끼가 더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참 그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들이 따라잡기 힘들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이재명 대표가 토끼인데 낮잠만 안 자면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국힘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제 정치 관련한 사건들의 판결을 많이 봐왔습니다. 재판에도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뭐 적폐 수사와 관련한 사건 해서 딱 봤는데 이 판결문처럼 이상한 판결문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이 전 국민을 국어 듣기 평가를 시켰더니 지금 이 그 고등법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준 이 재판부는 전 국민의 읽기 평가를 지금 국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조작이라는 걸 그냥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아주 디테일하게 국토부가 요구를 했다. 직무유기를 걸어가지고 뭐 협박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단순히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심지어 그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질의를 한 걸 회신을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가 아니 이거 빨리 종상향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물어가지고 성남시가 물어서 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요구를 했다, 협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다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뭐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거는 대법원에 가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파기 자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뒤집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바로 상고를 해서 그 7일 기간 또 상고 이유서 내는 기간 이런 것들을 뭐 아주 극도로 최대로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개월이 아니라 뭐 이거는 1개월 반 정도에
그런 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전국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또 뒤집힐 확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3.7% 정도로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앵커께서 오프닝에서 넉 달 전에는 저랬던 사람들이 뭐 나중에 뭐 유불리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받아 안으니까 과거에 했던 말 싹 잊어먹고 뭐 말 바꾸더라 내로남불이다 막 이러시잖아요. 제가 그 들으면서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이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있잖아요. 법리 뭐 재판 결과 예측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맞추는 걸. 첫 번째가 그렇고 그 넉 달 전보다 더 오래 전에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제가 나가던 방송도 그렇고 제가 보던 방송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은 제일 사법 리스크 중에 약한 거다. 이거는 아마 뭐 벌금형 이하로 나오던가 뭐 그럴 거고 위증교사 이게 진짜 센 거다. 뭐 대북 송금 이게 센 거다. 이런 얘기들을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패널들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위증교사 무죄 났죠. 그리고 1심에서 자기들이 생각도 못한 징역형이 나와버리니까 이 징역형 주장했던 사람이 2명 있거든요. 주진우랑 한동훈. 예. 나오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제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낙선자한테 고작 이런 사안으로 피선거권 박탈하고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뒤집힐 거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때는 즉시 항고하라고 해도 못하던 검찰이 지금 행태를 좀 봐라. 하루 만에 지금 상고를 했죠. 자, 2심 재판부가 워낙 꼼꼼하게 법조문을 적어놔서 3심에서 뒤집기는 힘들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법 판단에 4개월, 파기환송되고 환송심 다시 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 대선 출마 문제없다. 이런 의견. 반면에 이재명 축배들기는 아직 이르다. 남은 재판 끝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주진우 국힘의원은 판결문이 인수분해 같다고 하던데 참 이상한 판결문이긴 하다. 이런 의견.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축배를 더는 순간에도 상황을 바뀔 수가 있어요. 축배를 더는 순간에도. 저는 좀 팩트는 팩트대로 보고 또 감정은 감정대로 발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는 뭐냐? 무죄는 무죄입니다. 예. 이 2심 선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제 데이터도 그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 포함됐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탄핵 찬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요. 찬성 60, 반대 34. 이 조사도 직전 조사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저는 꼭 묻고 싶어요. 판결문을 봤는지 보고 하는 소리인지. 근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판결은 1심과는 다르게 근거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1심은 1심이고 2심은 2심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의 판단을 가지고 2심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대법원은 대법원대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백현동 공문을 놓고서도 1심 재판부는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 아닌데 증인들까지 나왔는데 협박 아니라고 했다고 본 것이고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의견 표명이다. 협박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반응을 이야기한 것은 의견 표명이다. 그 이야기는 아까 박영환 앵커가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또 대법원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주진우 법률위원장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에 이송을 하거나 이 되돌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습니다. 네.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 드문 경우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이고요. 예.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인데,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에서 양형을 그 심리를 다시 합니다. 양형 심리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하지만 파기자판 또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얼마든지 뭐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스스로 3개월의 그 기간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의 기간을 지키려면 파기자판을 또 해야 그 3개월의 기간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그것도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파기자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또 다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2심 판사들이 예전에 어떤 재판했냐면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판결하고 손준성 검사 무죄 판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판결이 있었을 때 국민의힘 뭐냐면 그냥 박수 쳤어요. 근데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그 배정창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무죄가 확실한 거고 대법원에서 이게 하려면은 뭔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질 만한 다른 팩트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리 오해다 어쩐다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 주진우 의원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 뭔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변수 없이 그냥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백현동 공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는 법적은 증거주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문에 대해서 분명히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협박으로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공문을 전달한 국토교통부도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공문들을 여러 차례 보내요. 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공문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는 게 중요해요. 직접 보는데 이것도 재판부는 존중해야죠.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으로 봤다면 저는 대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볼지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대법관들이 볼 때는 이게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의견 표명이라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묻기 시작하면 저는 이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관적인 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공문이라는 것은 그 공문이 여러 다른 부처에도 보내졌고 실제로 성남 공무원들도 나와서 정언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2심 재판부가 의견 표명으로 선고를 내린 것도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배 소장님 생각에는 이 대법원에서 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게 물론 이것 외에도 4개의 재판이 더 있습니다. 근데 예. 공직선거법만 놓고 보면은 그 내용이 실제 유권자에게 영향을 줬을지 여부가 상당히 또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경기지사 때의 그 발언이 별로 선거에 영향을 1심 재판부는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2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어떻게 볼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사실 이제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본 측면도 있고 또 낙선자고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제 많이 들여다본 것 같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 상고를 하면서도 유권자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법리적 검토로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그 2심 그 무죄 판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좀 특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법부에서 이런 이제 양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 좀 나온 그런 측면도 좀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요즘에 점점 더 엄중하게 지금 재판부에서 양형을 적용을 하거든요. 과거 같으면 뭐 가능하면 100만 원 미만 해서 그냥 풀어주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엄정하게 오히려 처벌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은 전 이번 그 무죄 판결이 납득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간 좀 우려되기도 하면서도 좀 과거와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판사도 개성 시대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개성. 예.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그대로 그냥 이제 표출하는 거죠. 사실 미국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좀 획일화됐던 거에서 좀 약간 자유분방해진다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야말로 법 적용에 좀 엄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형량도 좀 균등하게 나와줘야 법치가 좀 안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시대 흐름은 좀 그거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특히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 나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예. 이런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판사도 개성시대구나.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은 법 논리보다는 체제 전쟁이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징역 5년인데 이재명이 왜 무죄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사진이 조작이라고 어딜 봐서 이게 조작이라는 건가? 이런 의견. 반면에 사진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만 잘랐었으니까 문제다. 조작 의도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미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벗어났음. 이런 의견. 기소할 걸 했어야지 낙선자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걸 증명한다. 즉시항고 포기 파기자판 정치인들 덕분에 국민들 요즘 법률 공부 제대로 하네.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때 헌법 공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 구도는 이제 정말 이제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게 이제 대세로 굳어지면서 비명계가 만약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후보 교체 요구가 좀 터져 나왔을 텐데 이것도 이제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 출마 고려했던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3김이 입지가 많이 좀 좁아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비명계 주자는 이 대표가 있는 한 대선 경선 해보나 마나 아니냐. 이미 끝난 싸움이다. 자, 경선 출마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데이터로. 예.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걸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갤럽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가 별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34%인데 예. 민주당 후보들은 조국은 조국 혁신당 전 대표니까요. 예. 이른바 비명계 후보다 싹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1% 미만이면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1%도 못 얻었다. 아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예. 이 대세론이 확인이 된 거네요. 교통 정리가 된 거죠. 적어도 앞으로 이 재판 리스크가 조금 남아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비명계는 일단 뭐 또 이 조기 대선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완전히 비명계는 당분간 싹 정리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1%도 잡히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34% 나왔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 45% 가까이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전 조사에서도 호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무죄 선고가 다 포함된 조사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선고 시간에 그것도 오후 4시인가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2시 넘어서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뭐 3시인가에 넘어서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 이 조사는 한 절반 이상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미심장한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민주당 경선 끝났습니다. 이런 의견. 이제 교통정리 끝. 자, 이재명 무죄에 비명계의 씁쓸한 축하. 갈 곳 잃어서 어찌하나요? 또다시 잠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말 재밌는 댓글 주셨습니다. 대놓고 말을 못할 뿐 수박들이 국힘보다 가장 실망을 많이 했을 거다. 국힘이 좀 국힘보다 더 수박들이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비명계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 여권의 잠룡들도 실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많이 멀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기 대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한 이 고등법원의 최고의 결정은 뭐였냐면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에요. 변론 재개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훅 하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하고 60일 안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죄든 무죄든 판결 선고를 이렇게 일찍 해버리면 그 다음 대법원 문제가 또 어떻게든 생기기 때문에 또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갈 수 있느냐, 이 불확정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어쨌든 그게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 기간으로 돌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1년 반 전에는 대선 캠프가 다 스타팅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팅하는 거는 스타팅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죽었다 살아오면 더 세져요. 그게 어떤 사유든 더 세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상수니까 과거에는 뭐 그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뭐 좀 미워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그 민주당의 지분도 없는 사람이 홀로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일극체제로 올라갈 때까지는 그만큼 그런 어떤 뭐 부모의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의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는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탄핵이나 각하돼 가지고 돌아오시면 이게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저는 또 언뜻 그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밀어 올려서 키운 건 한 7알은 윤 대통령 덕분이고 3알 정도는 국민의힘 덕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재명 때리기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2심 재판부에서 기대가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대법원에 또 기대를 하고. 어떻게 보세요, 황 의원? 저는 저도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게 삼김이라고 하는 뭐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 잘 압니다. 당내 비명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잘 알고, 그 중에서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판도가 바뀔 거다라고 전망했던 분들 단언컨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의 중론은 비명이든 친명이든 12월 3일 비삼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제됐다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물리적으로 대법원까지 못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2심에서 유죄가 나면 후보 교체해야겠다라고 지지자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더 뭉쳐요. 예. 왜냐면은 이 선거법 가지고 뭐 보통 벌금 100만 원 이상 뭐 위아래 하는 그거 가지고 후보직이 날아가고 뭐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권력을 잡고 감옥에 간다? 이거를 지지층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오히려 경쟁이 되죠. 예. 김경수도 하고 김부겸도 하고,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것 때문에 뭐 정치 검찰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 변수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후보 교체 여론 이런 거는 누구냐면 국민의힘이나 호사가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나오면은 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퇴장해 가서 다른 분들 뭐 중도 확장이 되는 분들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해요? 아니잖아요. 왜 때리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진짜 때리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는 때릴만 하니까, 때릴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때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재명 대표 말고 존재 자체가 미미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40%가 글로 옮겨가겠죠.